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분양권 매매 찍기 피부첩 하는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랑 뭐 조정지역 등 여러 가지가 묶여 있기도 하고 100세대 이상 분양권은 전매 금지라는 법이 생겨가지고 현재는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불과 4, 5년 전만 해도 이렇게 분양권 매매 찍어가지고 파셨던 부동산 사장님들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은 못하지만 이 당시 사장님들이 이렇게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다.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분양권 매매 찍기는 싸게 나온 분양권을 이제 계약금을 매수자가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이 계약금을 넣어가지고 잡아둔 다음에 한두 달 정도 시세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시세가 오르면은 그때 매수자에게 넘기는 그런 행위를 분양권 매매 찍기 피부처 팔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A 분양권 양도자에게 P 8천에 팔아준다고 하고 계약금을 입금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두 달 정도 지나서 P가 8천만 원 정도로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B 분양권 양수자 손님이 오면은 이게 지금 뭐 P가 8천짜리인데 내가 P 7천에 한번 깎아 보겠다. 단 P 7천에 깎는 조건은 다운 계약서를 써는 조건인데 괜찮겠냐? 뭐 괜찮다면 내가 한번 깎아 보겠다. 이런 식으로 B 분양권 양수자를 한번 꼬셔봐요. 이 B 분양권 양수자는 B 분양권 양수자도 어차피 요새 시세가 8천인데 7천까지 깎아주면은 괜찮은 조건이니까 나는 다운 계약서 쓰더라도 P 7천에 깎아준다고 하면은 계약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 어차피 중개하는 사람은 내가 P 4천에 계약금을 넣고 찍어놨기 때문에 뭐 7천에 팔아도 중간 3천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서 다운 계약서 쓰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P 4천에 계약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왜 비분양권 매수자는 P 4천짜리를 왜 7천 주고 사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도 어찌됐든 시세가 지금 예전에 부동산이 찍었을 땐 4천이지만 지금은 P가 8천까지 올라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P 8천짜리를 다운 계약서 쓰는 조건이면 7천까지 1천만 원 깎아준다고 하니까 이분도 손해보는 게 없기 때문에 이분도 오케이를 하고 이렇게 뭐 계약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주장 찍어서 분양권 찍어서 피부첩 하시는 분들은 입주장 정말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이고 중개사도 이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불법이기도 하고 이거 보통 내공 없이는 매도자 매수자 이렇게 중간 사이에서 매수금액 다른 상태에서 계약서 써가지고 진행시키는 거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중개사들 중에서 고수 중에 고수들만 하는 거고 이분들 이런 중개사분들 산전수전 거의 다 겪으신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매도자 중간 컨트롤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감이 좋아요. 보통 현장 많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 현장이 지금 P가 5구 타입이 P4000인데 한두 달 정도 뒤면은 한 8천까지 오르겠다라는 감들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계약금을 막 넣어가지고 마구잡이로 막 다 잡아놓습니다. 잡아놓은 다음에 시세가 오르면은 아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팔아가지고 이제 중간 차익을 먹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 당일은 이제 매도자에게 다운 계약인 불법임을 인지를 시키고 정말 위험한 거다. 이거 매수자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신고를 하면은 매수자, 중개사 3명 다 큰일을 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겁도 주고 위험한 거라는 거를 인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거 계좌이체 하면은 나중에 증거 자료가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 뭐 세무서에서 뭐 조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준비를 해오라고 해요. 매수자한테는. 예. 매수자한테는 현금 준비하라고 하고 그리고 서로 얼굴 보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괜히 서로 나중에 얼굴 봤다가 뭐 신고하고 뭐하고 이러한 것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얼굴 안 보면 신고하기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서로 얼굴 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나눠서 진행할 거다라고 매도자에게 좀 안심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거를 알려주죠. 그래서 12시에 매도자가 와가지고 계약서 미리 도장을 찍어놓고 매도자는 보냅니다. 왜냐? 매수자 서로 만나면은 금액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매도자 와서 계약서 도장 찍고 보내고 그 다음에 1시간 뒤인 매수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매수자가 오면은 또 매수자도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현금 7천만 원을 받습니다. 7천만 원을 받고 중개사가 3천만 원은 감아서 자기가 이제 가지고 먹는 거죠. 그 다음에 2시에 다시 12시에 와서 도장 찍고 간 매도자가 다시 2시에 오면은 현금 4천만 원
4천만 원에 팔기로 되어 있고 계약서도 4천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매도자에게 4천만 원을 주고 매도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피차익인 3천만 원을 중개사가 감아서 먹고 또 수수료도 양쪽 매수자 200, 매도자 200에서 400만 원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개를 하면 중개 수수료도 먹어, 그리고 중간에 이 차익도 먹어. 옛날 그러니까 부동산 하셨던 분들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지금 이러한 방법들은 막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불법이고 해가지고 안 하시는 거를 네, 추천드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제 한 거는 이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지만 이건 어찌됐든 중간에 차익을 중개사가 감아서 먹는 거기 때문에 경찰 신고해가지고 경찰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정말 실질적으로 제가 봤습니다. 경찰 와가지고 신고하고 뭐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거를.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거냐, 매물장에 있는 임대인에게 다 전화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부동산이에요, 선생님 뭐 평촌 푸르지오 자이 뭐 102동 504호 임대인분 아니세요? 뭐 매매 전세 월세 중에 어떤 거 희망하고 계세요? 이러면은 이 임대인이 나는 매매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럼 피는 얼마 정도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뭐 매도 분양권 매도하시는 분이 나는 피 4천이면은 팔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생겨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를 뭐 잘 아시는 분이 있고 잘 모르시는 분이 있고 급하게 파시는 분이 있고 급하지 않게 파시는 분이 있고 하는데, 급하게 파시는 분들은 나 피 4천이라도 빨리빨리 팔고 싶다 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은 이제 부동산이 부동산은 시세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피 4천이면은 현 시세보다 좀 싼 것 같은데, 내지는 피 4천에 지금 계약금을 입금하면은 한두 달 정도는 좀 시세가 오를 것 같은데, 이런 감들이 있어서 부동산은 계약금을 입금하고 잡아둡니다. 그래서 단 바로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두 달 정도 시간 여유를 좀 두죠. 그래서 매도자한테는 매수자분이 뭐 자금 조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두 달 정도 뒤에 계약서 작성하는 걸 하고, 오늘은 뭐 계약금 뭐 500 내지는 1000만 원만 입금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달 정도 시간을 벌어 두는 거예요, 부동산은. 그래서 두 달 정도 뒤에 피가 한 8천까지로 오르면은 이제 아까처럼 이제 손님이 오는 겁니다. 피 8천을 보고 손님이 와요. 그래서 손님이 이 매물 괜찮은데요? 피 8천 매물 괜찮은데요? 내지는 그래서 뭐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한 조금만 더 깎아주면은 계약 진행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은 어찌됐든 피 7천에 팔든 8천에 팔든 중간에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한 피 7천까지 이미 뭐 금액은 자기 마음대로죠. 4천에 계약금을 입금을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요. 이미 계약은 정해져 있고 이제 금액은 정해져 있고 이제 매수자만 한번 떠보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피 7천까지 맞춰주면 계약을 진행을 할 거냐, 단 7천에 깎는 조건은 다운 계약서를 아마 쓰셔야 될 거다. 그러면 내가 뭐 매도자분에게 뭐 1000만 원 깎아가지고 뭐 계약 진행을 해보겠다, 뭐 하실 거면 얘기를 해라, 이렇게 확답을 듣고 매수자분이 오케이 난 다운 계약이라도 피 7천이면 사고 싶다라는 확답을 들으면은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뭐 매도자한테 뭐 흥정하는 척을 하겠죠. 그래서 흥정 다 된 척을 하고 다시 들어온 다음에 다운 계약 쓰는 조건으로 피 7천 내에 매도자분이 해주시겠다고 하네요 하면은 계약금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계약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매수자에게 다운 계약이 위험하니 시간을 달리 만나자라고 이렇게 서로 인지를 시켜주고, 매수자에게는 이제 계좌이체는 증거가 남기 때문에 현금 준비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자는 이제 현금 7천만 원을 가지고 오겠죠. 7천만 원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 뭐 분양가가 4억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 10에서 20% 정도 매수자가 낸 금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 했다고 하면은 4천만 원 플러스 핏값인 7천만 원인 1억 1천을 현금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12시에 매도자는 미리 부동산 오게 하고 도장 찍고 보냅니다. 왜냐, 아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자 서로 만나게 되면은 금액 다른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매도자 도장 찍고 보내고 이따 다시 오라고 해요. 그래서 1시에 매수자 도장 찍고 그리고 현금 1억 1천을 받습니다. 편하게 7천을 받았다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핏값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7천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시에 매도자가 다시 부동산에 오면은 매수자 도장 찍힌 계약서를 매도자에게 교부를 하고 4천만 원 받기로 말씀을 드렸고, 계약서에도 4천만 원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핏값인 4천만 원을 매도자에게 주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1번부터 11번까지 쫙 해버리면 부동산을 중간에서 3천만 원을 감아서 먹고 중개수수료 양쪽 200만 원씩 200만 원씩 받아서 총 3,400만 원을 중개 하나로 버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전 부동산 사장님, 제가 이제 밑에서 이 사장님 밑에서 한 몇 달 잠깐 일을 하긴 했는데, 그때 이제 예전 얘기를 좀 듣는 건데 좀 불법이긴 하는데 그래도 얘기를 들었는데 뭐 뭐 이렇게 해서 한 10억씩 벌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 사장님뿐만 아니라 제 입주장 보면은 그 단지 내 상가에 다른 부동산 사장님들도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점심 같이 먹으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아, 그 옛날에는 돈 벌기 정말 쉬웠는데 요새는 뭐 분양권 전매가 안 돼서 돈 벌기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래서 예전에 뭐 부동산 하면 돈 많이 벌었고 부동산이 집값 올리는 주범이고 부동산들 나쁜 놈들이고 뭐 이런 얘기를 듣는 이유가 아마 이랬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이거 진짜 불법이고 굉장히 위험한 행위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일 배울 때만 해도 서울 지역 말고 그 서울 지역 외의 지역은 조정 지역으로 묶여 있지 않아 가지고 전매가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동산 사장님들은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었고, 그리고 이제 분양계약서를 보면은 뒷면에 이제 소유자 인적사항 이렇게 적는 란이 있는데, 그 당시에 분양권을 보면은 전매가 엄청 많이 되니까 그냥 막 뒤에 막 분양권 전매자 뭐 최초 분양권자 그 다음 전매권자 아주 꽉 차여 있어요. 막 5번 그 분양권 하나가 5번 6번 돌려져 가지고 거품이 엄청 많이 끼어있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없죠. 지금은 뭐 해봐야 한 번밖에 전매가 안 됐기 때문에 최초 그 분양계약서 보면은 뒷날에 이제 소유권 라는 거 보면은 최초 분양권자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분양권자 뭐 이렇게 2번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는 보면은 옛날 분양권 보면은 막 5번 6번 10번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팔고 그 받은 사람이 또 피붙여서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분양권 가격이 굉장히 거품이 끼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정부에서 막아놓은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동산에서 일하다가 제가 그만둔 이유는 당시 제 나이가 20대 중반 후반이었죠. 그래서 좀 어린 나이기도 하고 제가 이 당시만 해도 입주장 많이 안 해서 초보라서 일머리를 모르기도 하고 겁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일하다 보면은 경찰분들이 몇 번 와가지고 뭐 이렇게 조사 내지는 뭐 매도자분이 눈치를 채가지고 와가지고 막 난리치고 이런 것들도 보고 하다 보니까 좀 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 당시에 나 그래도 어렵게 자격증 땄는데 괜히 나 여기서 일하다가 잘못해서 자격증 날리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나도 뭐 괜히 묶이는 거 아니야, 이런 겁 때문에 뭐 금방 그만두긴 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이런 거 말고도 가면은 배울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 불법적인 거 말고도. 그래서 조금만 더 참고 이래가지고 내가 좀 일을 더 배웠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당시에는 겁이 나가지고 제가 좀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찰 오는 것들을 몇 번 봤는데, 이 매수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뒤늦게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경찰이 왔을 때 이 부동산 사장님 내 봤는데 굉장히 당당하더라고요. 네가 나를 신고를 해? 네가 나 때문에 번 돈이 얼만데 신고를 해? 하면서 역지사지로 막 따지시기도 하고. 그래서 매수자분이 이렇게 해서 눈탱이를 맞긴 했지만은 이 사장님 덕분에 그래도 막 분양권 좋은 거를 소개를 받아가지고 막 몇 억을 벌으셨나봐요. 매수자도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뭐 매수자가 부동산 사장님을 신고를 하긴 했는데, 결국 이 두 분이 뭐 좀 다시 친해져가지고 또 이 부동산 사장님이 또 좋은 매물을 또 소개를 시켜주고, 매수자분도 그 뒤로 막 또 돈도 더 많이 벌어가지고 둘이 뭐 또 배포도 내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결국 사람이 돈 때문에 신고를 하는데 결국 또 신고를 해가지고 적이 되고 왼수가 되지만, 또 이 사람 덕분에 또 돈을 벌면 또 다시 친해지기도 하고, 또 돈이 참 뭔지 돈으로 싸웠다가 또 이 사람 덕분에 또 잘 벌게 되면 또 화해해가지고 또 배프도 되고 하는 거 보면은 좀 웃기기도 하고, 하여간 이런 거 하는 부동산 들어가면은 경찰 진짜 몇 번 보실 겁니다. 겁도 많이 나고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안 하고 싶으면은 뭐 저처럼 그만두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런 거는 불법이죠.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면 안 되는 거지만은 현업에 아마 가면은, 지금은 금지라서 안 하겠지만은 그 당시엔 현업에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런 거 안 하면은 바보 취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사장님한테 나는 이런 거 무서워서 못 하겠는데요 하면은, 너는 간땡이가 적어가지고 큰 돈 벌기는 글렀다. 큰 돈 벌려면 이런 거에서 중개에서 큰 돈 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찍어서 피 붙여서 파는 게 돈 버는 거지, 너는
너같이 하려면 돈 못 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좀 잔소리도 하시고 하셨거든요. 예, 근데 어찌됐든 불법인 거죠. 그래서 4, 5년 전만 해도 입주장 부동산들 이렇게 돈 많이 벌었고, 부동산 집값 올리는, 솔직히 말하면 객관적으로 저도 부동산 하는 사람이지만 집값 올리는 주범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입주장 전문으로 하는 사장님들이 이게 돈이 많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솔직히 중개로, 입주장 중개로 돈도 많이 벌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거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중개로 돈 버는 건 돈 버는 것 같지가 않겠죠. 왜냐면 한 건에서 몇 천만 원, 3천, 5천, 1억씩 버는데 중개 해봐야 2, 300 버는 게 큰 돈이라고 느껴질까요? 물론 일반인들한테는 중개 하나 하면 몇백이라는 게 큰 돈이긴 해요. 왜냐면 그분들에게, 일반 회사원들은 한 달 월급이 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인데 이거 하나 중개하면 400만 원이다. 한 달 월급 버는 거기 때문에 큰 돈이긴 하는데, 이거 큰 거 하시는 분들은 적성이 안 맞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면은, 서울도 옛날에는 이거 다 전매 가능했거든요. 이분들 다 서울에서 큰 물에서 하시다가 서울이 이제 투기가열지구 분양권 전매 불가능으로 묶이면은, 이런 게 안 묶여 있는 그 옆에 또 잘 사는 동네인 뭐 성남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판교, 분당 이런 데로 넘어오셔서 이런 데서 하셨다가 또 여기도 조정지역으로 묶이면 뭐 안양으로 와서 하시고, 또 여기도 묶여서 못하면 안산 갔다 뭐 인천 갔다 천안 갔다 강원도 갔다가 막 이렇게 안 묶인 대로 계속 가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양권, 이래가지고 집값이 풍선 효과라는 게 이런 것 때문에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뭐 분양권 내가 옛날에 샀는데 다운 계약서 쓰고 매수자 없이 계약서 작성을 하셨던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중간에 부동산 사장님이 조금 감아서 좀 드셨을 거예요. 100%라고 말하기에는 또 이 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어가지고 100%는 지우고 의심 한번 해보셔라. 의심. 그래서 저는 겁이 많아서 거듭 말씀하지만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제에서는 저는 떳떳해요. 저는 이런 거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다라고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모르죠. 또 4년 뒤, 5년 뒤에는 또 부동산 시장이 조금 얼어붙어가지고 정부에서 분양권 전매를 다시 열어줄 수도 있잖아요. 열어주면 또 이런 것들이 또 활성화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시고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그 당시에 또 이게 또 풀리면은 이런 걸 또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내지는 내가 이제 분양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걸 보고 또 조심해가지고 또 이런 거를 눈탱이 안 맞을 수도 있고 하는 거라서 한번 영상을 한번 촬영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어제 영상도 좀 재밌게 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이틀 연속으로 좀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분양권 관련돼가지고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또 한번 또 반응이 좋으면은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또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